여보세요, 거기 병원이죠? 예약 좀 할게요. 네, 이왕이면 대표 원장님 앞으로 좀 부탁할게요. 네, 이렇게 예약할 때는 표 원장 시술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병원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 제 얼굴을 시술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나요? 피부과든 성형외과든 병원을 다녀온 분들 중 이런 말들 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병원에는 대표 원장이 항상 없는 걸까요? 대표 원장 이름을 걸고 병원 의료 광고는 잔뜩 하면서 막상 내가 가면 진료나 시술은 다른 부원장님, 의료진들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자, 이런 병원들의 시스템, 그 속사정은 도대체 뭘까요? 병원 운영의 현실, 그리고 환자가 알아야 되는 비밀 이야기, 현직 의사인 제가 솔직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료는 구독입니다. 대표 원장은 왜 항상 자리에 없을까요? 자, 이건 옛날 얘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사드 사태와 메르스라는 역병이 돌기 이전에 중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어마어마하게 한국으로 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시 강남 성형외과 피부과에서는 유령 시술 수술이 성행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성형 수술을 감당해야 하는데 대표 원장은 상담만 하기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으니까요. 그리고 환자는 전신 마취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부원장이 몰래 들어와서 수술을 다 해버리고 마취해서 깰 때쯤 에만 대표 원장이 쓱 와서 수술 잘 되셨어요 라고 말을 하면 한 줄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한마디 딱 하고 대표 원장이 멋지게 퇴장하는 시스템이 바로 유령 수술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수면으로 드러났던 대표적인 유령 수술 의료사고가 바로 2016년도에 일어났던 고 권대희군 윤곽수술 사망 사건이었죠. 이런 일은 성형외과에서만 발생하고 피부 클리닉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누구나 그 병원에서 가장 잘하는 원장한테 시술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원장을 찾죠. 하지만 상담실장이 저를 반겨주죠. 대표 원장이 안 계신다는 핑계를 댑니다. 오늘은 안 계세요. 계시긴 한데 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세요. 오늘만 부원장님한테 받으세요. 심지어 돈을 많이 써서 VIP 고객이 되면 대표 원장님한테 시술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대형 피부 클리닉에 있는 대표 원장님은 왜 항상 자리에 안 계실까요? 돈을 많이 쓴 VIP 고객이 오신 날에만 항상 자리에 계시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상담은 실장, 시술은 다른 의료진. 이 구조는 왜 생긴 걸까요? 지난 20년간 피부과가 많이 생겼죠. 생겨도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 질환을 진료볼 줄 모르는 의사들이 차린 피부 미용 전문 클리닉의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진료를 볼 필요 없이 미용 시술과 레이저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굳이 환자가 아닌 손님의 대면 상담을 의사가 직접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의사들은 의사잖아요. 대화가 아무래도 딱딱하죠. 화술이 아주 감칠만 하는 상담으로 손을 쏙 빼버려서 나도 모르게 지갑을 꺼내게 하는 친화력과 화술은 상담 전문가가 의사보다 한 수 두 수 위일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상담은 실장이, 시술은 의사가 하는 철저한 분업화, 저절로 그렇게 병원들이 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아주 잘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끼리끼리 연합을 해서 단일 병원 이름으로 통일을 해서 브랜드 마케팅과 직원 교육을 전담하는 홀딩스 법인으로 똘똘 뭉친 프랜차이즈 피부 클리닉들이 번성하게 된 거죠. 최초의 프랜차이즈는 정품 정량의 원칙, 보톡스를 눈앞에서 개봉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피부 미용 시장을 빠르게 석권했던 그곳, 다들 아실 겁니다. 통계상 전국의 프랜차이즈 병원들이 통상 2,00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표 원장이 시술을 안 하는 병원에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200평, 300평이 넘는 커다란 병원의 대표 원장은 이미 의사가 아닙니다. 차라리 경영자, CEO 쪽에 가깝죠. 손님보다는 수많은 업자들을 만나고 병원 브랜딩을 위한 마케팅 회의를 하느라 시간이 다 가죠. 굳이 병원에 상근하지 않아도 부원장과 상담실장들이 알아서 병원을 잘 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 원장과 부원장 간의 시술 교육이나 노하우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냥 베스킨라빈스 사장님과 알바와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처럼 빚내서 큰 병원 차려서 부원장을 많이 두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가 결국 뭐겠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주 이틀만 근무하고 싶은 워라밸의 충족, 그리고 혹시 모르죠, 본인의 실력이 좀 모자라면 들통나면 안 되는 경우가 아닐까요? 이쯤 되면 장인정신이나 혼을 남은 정성스러운 시술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죠. 시술을 하는 손은 자주 해야 녹슬지 않는 법인데요, 띄엄띄엄 주 이틀 하다 보니 있던 실력도 다 달아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원장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병원에 가시게 되면 굳이 대표 원장한테 시술 받으실 필요 없어요. 손이 녹슬었거든요. 오히려 능숙한 부원장님한테 가서 시술 받으시는 게 나으세요. 현명하게 병원을 고르는 방법. 아니 근데 가보지 않으면 모르고요, 겪어보지 않으면 실력을 알 수 없는 법이긴 한데요, 싸고 잘하고 결과도 오래도록 우수한 곳이 아주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인 경향성을 놓고 봤을 땐 어때요? 우리 동서고금의 명언,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싼 게 비지떡이다 아시죠? 아무래도 카리스마 있는 주 5일로 근무하는 현역 대표 원장님 밑에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운 부원장님들의 실력이 그냥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는 부원장들보다는 실력과 내공면에서 좀 더 우수하지 않을까요? 하물며 그 대표 원장의 역량 비교는 더욱 말할 것도 없겠고요.
병원이 커질수록 매출의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은 정교해지지만 환자와 손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주 앉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제가 사람의 피부와 몸을 다루어야 하는 거니까 의료시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의사로서의 마음과 책임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표 원장이라는 이름, 그건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환자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상징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게 더 급하다는 이유로,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그 약속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피부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가 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곳이고 그만큼 우리는 이곳에 더욱 정직해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를 관리해주는 주치의병원을 선택할 때 조금 더 현명해지고 무엇보다 진짜 좋은 의료인을 만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저는 피부작가 닥터 심원석이었고 다음 영상에도 솔직한 얘기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